안녕하세요. 또 요즘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제 정말 겨울다운 겨울이 왔어요. 공부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자야 놀자 3단계까지 끝냈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4단계가 시작돼요. 자, 그래서 4단계는 이제 준4급, 아직 5급도 조금 마무리는 안 됐는데요. 준4급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한자야 놀자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배울 한자 10자는 새로 나온 부수는 없고 지금까지 배운 부수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되죠? 방학에 우리가 키가 아주 쑥 자라요. 또 마음도 쑥 자라려면은 한자 급수에 몰입을 해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검정의 시험은 전국적으로 내년도 2월 25일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2시에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전권 친구들은 한문연수원 여기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단기 코스, 방학 단기 코스 급수에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특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경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울경은 요것이 높을도잖아요. 부수 높다, 머리두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높을고와 같은 형태가 이루어졌으면서 이것은 높은 성이 있는 거예요. 성. 그래서 성문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것은 높을 경이 되고, 이런 성이 있는 곳은 이제 서울이라는 서경에서 이제 온 수도, 제일 큰 수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서울경은 회의자예요. 자, 여기 이제 준4급부터는 회의자가 음을 많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자를 잘 알아야 되겠죠. 경이 나오면은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자, 여기다가 해를 넣으면은 뭐가 될까요? 해는 햇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볕경이에요. 볕경. 그럼 물고기어를 배웠으니까 물고기 중에서 네, 뭘까요? 네, 맞았어요. 고래경이에요. 고래경은 여기다 당연히 물고기어를 넣으면 되겠죠. 자, 너무 쉽잖아요. 자, 음이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래경이라고 해요. 고래잡이를 포경업이라고 들어봤죠? 또 포경 수술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한자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자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편할 편인데, 자, 이것도 회의자이면서 또 형성자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편할편은 밝을병. 밝을병은 이제 해나 똑같거든요. 해가 뜨면은 날이 밝아오잖아요. 그래서 요 해 역할을 하는데, 병화 플러스 칠복이잖아요. 칠복. 좋은 뜻으로 이제 변하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또 밝게 쓰려고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래서 이것이 고칠경이에요. 고칠경. 자, 고치면은 다시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다시 갱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 갱신한다고 그러죠? 그 운전면허증도 이제 시기가, 갱신할 시기가 있어요. 이 고쳐서 이제 다음에 이제 쓸 때는 편하죠. 그래서 이것이 편할 편이 된 거예요. 자, 여기다 사람인을 넣으니까 편할 편이 됐네요. 예.
그러면은 여기 중성이 여기 왔잖아요. 중성이 왔어도 형성자에 사실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의자로도 보지만은 엄밀히 보면은 형성자라고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할 편, 남편 편도 돼요. 아내들은 남편이 있어야 편하죠. 편지 할 때 소식편도 되는 거예요. 편할 편, 남편 편, 소식편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시갱도 되고 고칠경도 되고 실제로는 이것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경도 되거든요. 시간을 이제 밤을 5경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7시에서 9시를 이제 초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밤새도록 보거나 그러면은 사경을 헤맸다 그러죠. 그 밤을 5경으로 나누는 거죠. 그때는 시간경입니다. 그래서 편할 편, 남편 편, 소식편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길교, 엇갈릴교. 이거는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이것은 회의자인데 또 회의자는 음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한자 학교, 교. 학교에서는 어때요? 서로 친구들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주고받고. 그래서 이것이 본받을 효예요. 본받을 효. 네. 그러니까 본받을 효가 교로 간 거죠. 본받는데 서로 어느 만큼 많이 했느냐거든요. 많이 사귀었느냐. 그래서 많이 사귄 것을 수요요라고 그래요. 수요요. 몇 번을 만났을까?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면서 서로 어떤 그 좋은 장단점을 이제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점이라고 해요. 결과론. 그것을 꾀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늘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주고받고 사귀는 그런 곳이 어디다? 학교, 교라고 했죠. 그러면은 만약에 사귐을 하는데 짐승처럼 먹는 것만 가지고 사귄다. 정신적인 교류라든가 사람의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귐이 아닌 짐승적인 먹는 거에만 우리가 서로 사귄다. 먹을 거로만 사귄다. 그러면은 뭐예요? 교활한 거예요. 먹거리만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다. 그럴 때 어떻다고요? 교활한 사귐이네요. 자, 그래서 학교교, 교활할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줄서는 이것이 이제 형성자예요. 형성자. 당연히 줄이니까 실사가 왔죠? 줄에 관련된 거. 실사 플러스, 자, 이것은 샘천이에요. 샘천. 자, 물수가 왔죠? 근데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로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면은 물은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물은 하늘로 올라간다. 젖은 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승천하셨다고 하잖아요. 사는 것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저승천, 샘천. 그런데 두 개를 합해가지고 줄선이 나왔어요. 줄선. 그래서 샘물은 이렇게 샘이 산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계속 샘은 들을 지나고 시내가 또 강이 되고 강이 이제 바닷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쭉 내려오는 것을 선이라고 했어요. 자, 물길을 비행기로 높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줄처럼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한자 바위 밑에 여기 샘물이 이때는 이제 요 물수가 이렇게 축소해 갖고 나온 거거든요. 들을 지난다. 그래서 이것이 들원 언덕원이었어요. 그때 이것이 물의 근원지가 또 샘천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근원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에서 원으로도 갔죠. 그러니까 여기 줄서는 형성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매과네요. 열매과. 자, 열매과는 또 뭐 플러스 뭐일까요? 자, 밭전은 꽉 차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꽉 찬 열매 플러스 어디에 열렸다? 나무에 열렸다. 그래서 열매과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바로 내려온 실과, 실과 과도 되는 거예요. 실과 과. 근데 이것은 열매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일이라고도 하죠. 근데 원래는 과실이라고 해야 맞겠죠. 예. 자, 그래서 요 열매과자는 필순이 중요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밭전자를 따로따로 나무목하고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안에 쓰고 넷, 다섯, 여기가 여섯이에요. 여섯. 그 다음에 나무 뿌리 일곱, 여덟. 필순의 대원칙에서 필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초 때 충분히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옛사람들 과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열매를 이제 점여가지고 햇빛에 말려요. 그러면 이것이 훨씬 더 당분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달콤한 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과는 여기 풀초를 넣으면 되겠어요. 자, 아주 쉽죠? 과자, 과예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부수와 부수 모여가지고 회의자가 됐고 여기부터는 형성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매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과가가 또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자, 실과가도 회의자긴 해요. 근데 이것은 분해를 하면은 집이에요. 집. 집에 이것은 자, 이것은 뭘 꿰다. 꿰일관이에요. 꿰일관. 플러스 이제 돈이 많네요. 조개패. 자, 그래서 필수는 하나, 둘. 자, 여기가 하나입니다. 여기가 둘. 여기가 셋. 통과. 이것은 돈꾸러미를 생각하면 돼요. 돈꾸러미. 한마디로 돈꾸러미. 엽전 꾸러미가 있었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꿰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 요것도 꿰일 거 아니에요. 돈 꿰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은 막 흩어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졸졸이 꿰어놔야 될까요? 네, 꽃감 깨듯이 졸졸이 꿰어가지고 상품성을 잘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또 시기를 놓치면은 안 되니까 건조를 시켜가지고 꽃감 만들듯이 그렇게 열매를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열매실이 되겠습니다. 열매실. 자, 열매는 또 수분이 이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수분을 말리면은 수분을 가져가는 대신 거기에다가 햇살을 가득 넣어서 건조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훨씬 더 맛을 내주는 거예요. 자, 대추도 말린 대추가 더 맛나죠? 태양이 가득 담겼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열매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형성자가 되려면은 자, 우리가 좋은 습관도 몸에 계속 꿰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꿰는다 해가지고 익힐, 마음에 익힌다. 익힐 관이라고 그래요. 좋은 습관. 자, 그래서 익힐 관. 이거는 이제 형성자가 되겠죠? 확실하게. 관이
관으로 왔으니까. 자, 이것은 이제 실로 이제 갔기 때문에 회의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심의식은 고들찍이 앞에서 배웠죠? 하늘에서 보나 땅에서 보나 사람이 보나 누가 봐도 곧고 바른 것. 그래서 고들직 발을 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무를 심을 때 곧고 바르게 심어야 되겠죠? 네, 선생님 나무 심고 있어요. 친구들이 이거 친구들 요 바른가 한번 반듯한가 한번 봐주기. 그것이 심을 식이 되겠습니다. 내 눈으로 잘 보아드려야죠. 자, 그래서 직이 식으로 갔다. 이것은 당연히 형성자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무 심는다. 심을 식. 나무 심는 날을 식목일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나왔네요. 시도 되고 글씨도 돼요. 자, 이것은 또 배운 부수 분해를 해볼까요? 자, 이거는 머리로 2번 생각하고 말하는 너와 나의 표준어를 써야 되겠죠? 그럼 말씀언이죠. 말씀언. 씨가 되는 말을 한다. 플러스 자, 이거는 법에 관련된 거. 이 법도촌이 왔잖아요. 법을 관장하는 관청이에요. 관청시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시대적으로 절사가 불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절사로, 이때는 절사로 읽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다른 한자에 쓸 때는 전부 관청시로 써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음이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관청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이제 제정을 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글로 쓰면은 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은 사람 빼고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물을 대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인은 더 아름다운 시어를 만들어서 작가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또 이제 글도 쓰게 되고, 어릴 때 쓰는 거는 이제 동요라고 하잖아요. 또 한자로 쓴 시는 또 한시라고 해요. 자연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사람이 입력화를 해주는 거예요. 햇빛이 만물을 생육시키듯이 사람도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면은 말할 때, 자, 그래서 시, 글씨, 이것은 당연히 형성자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는 지금 하죠. 뉴월드. 자, 그래서 이것은 지경계라고 그래요. 지경계. 앞에서 밭전자가 산양전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이제 지구촌을 말하기도 해요. 그럼 지구촌이 다 이렇게 동서양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밭전 플러스 낄개예요. 낄개.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다. 중개사가 있죠. 부동산 중개업 하듯이 이것은 낄개예요. 낄개. 자, 요것을 이제 알아야지만 요 글자가 형성자인지를 알아요. 자, 그래서 지구촌이 동서양을 이렇게 가르는 경계선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낄개에다가 풀초를 넣으면은 배운 부수니까 겨자개예요. 겨자. 자, 여름에 냉면을 먹을 때 겨자를 푼다. 왜 그럴까요? 네, 냉면은 아주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 이제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찬 것이 몸에 갑자기 들어가면은 어떻겠어요? 몸은 우리 온도가 36도 이상인데 아주 추워서 몸의 온도가 이제 떨어지면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겨자는 열성이 있는 성분이 있어요. 열을 내는 성분. 그래서 겨자를 끼워서 먹는 거예요. 끼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열을 내게 해주는 겨자,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성자가 되겠죠. 자, 높은 급수에 가도 결코 어렵지 않다. 지금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만 3급에 가서 네, 이것이 살살 풀려서 정말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주제는 부수가 손수예요. 이거는 좀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손수변 닮았다고 해서 제주제는 손수에 들어가요, 부수가. 그런데 이것은 이제 회의자가 되겠어요. 자, 나무목은 이렇게 뿌리를 내렸죠. 지금 요거는 나무가 씨앗을 뿌렸는데 아직 뿌리가 조금 내린 거예요. 뿌리가 조금 이제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에 잘 자라면은 이제 실제 큰 나무가 돼서 아주 좋은 제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은 이제 시작인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전부 재주 있는 사람이에요. 와, 재주 있다. 재주재.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재주재입니다. 이거 심었는데 뿌리를 지금 잘 내리고 있다. 부수는 어디에서 찾는다? 손수에서 찾는다. 자, 540자 허신의 540자 부수에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데 214자로 줄이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자, 제주제는 이제 회의자인데 그 다음부터는 나무목이 들어가면은 잘 성장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뿌리가 내렸다. 네. 손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고 이렇게 올려야 되고 자, 이것은 이제 큰 제목감이다. 그래서 제목제가 되는 거예요. 목제소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돈 조개패 배웠으니까 돈도 쌈짓돈이 이제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모으면은 돼지 저금통장 꽉 차가지고 이제 부자로 갈 수 있는 쌈짓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물제라고 그래요. 재물제. 그러니까 이거는 다 당연히 형성자가 되는 거예요. 자, 재물제는 부수 어디에서 찾을까요? 네, 맞았어요. 조개패. 제목제는 어디서 찾을까요? 네, 맞았어요. 나무목에서 찾아요. 그런데 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주제 변형이에요. 변형. 자, 나무 뿌리는 흙이 있어야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나무는 많은데 흙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흙이 있다. 있을 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형성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좀 재밌죠? 변형. 자, 이것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제주제 변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준4급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배운 부수를 자꾸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수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되겠죠. 부수 214자를 가지고 계속 놀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방학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보낸다면은 한자 급수에 도전해 보세요. 네.